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쥐띠 신년 운세 했고요. 이제 이번엔 소띠를 할 차례인데 저도 소띠거든요.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내년에 그러니까 병원에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무당이니까 직감이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올해 엄청 좋지 않겠다.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사실 3제 때도 엄청 나쁘진 않았거든요. 3제 때가 코로나였는데 그때도 바빴고 저는 그때 하여튼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액땜을 했죠. 경찰서 갈 일이 생긴다든지. 근데 그것도 잘못해서가 아니라 뭘 분실해서, 아니면 무언가 때문에 가서 조사를 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어이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당근처럼 뭔가 온라인 거래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경찰서를 갔다든지. 근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내년이, 제가 소띠지만 별로 안 좋다, 소띠랑 말띠는 잘 안 맞는다, 상극이다, 그런 게 있어서 대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사주를 좀 풀 줄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내년에는 불의 기운이 강한 해다. 근데 전 사주를 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사주에 8개 중에 5개인가가 불이래요. 그래서 불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불이 만나면 치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바쁘겠지만 그만큼의 또 무언가 나를 고민스럽게 하거나 힘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언가를 모르시니까, 저도 다는 몰라요. 저도 제 앞날을 다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내 앞날을 잘 모르니 우리 같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쾌하게 한번 소띠의 운세를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어떡해. 제가 겪어야 되는 건 겪어야 되고 지나갈 건 지나가야 되고, 나이를 영유아기가 싫다고 해서 3살, 4살, 5살 바로 먹을 수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도 한 달을 먹어서 1년을 또 먹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온 몸으로 직격타로 맞을 건지, 조금 좀 순화해서 10대 두들겨 맞을 거 3대만 맞을 건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일단 30살 소띠. 야, 30살 소띠. 전데요. 야, 30살 소띠. 내년은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예요.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뭔가를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자꾸 생긴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보든, 재취업을 하든, 뭔가를 도전을 하든, 진로를 바꾸든, 방향을 바꾸든, 이런 계기가 계속 생길 텐데, 그런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실 계획이 있으면 시험을 봐도 되고, 뭘 도전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근데 그게 1년 안에 딱 결정이 나서 뭔가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병원연애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건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또 결혼운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냐, 뭔가를 도전을 해야 되냐, 이런 양갈래길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의 운도 중요해요. 결혼을 고민할 때는 상대방의 운에 결혼운이 없으면 조금 미루는 게 좋고, 상대방의 결혼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뭔가 다른 약간의 대안이나 이렇게 우회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올해 1년에 다 결론을 낼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이걸 새로 시작하는 것 말고도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얘에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잡고 있어서 이것도 잘해야 돼, 이것도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걸 조금은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시면 조심한다기보다 그냥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소띠 중에 내년에 제일 어려운 소띠가 42이거든요. 이 42살 소띠는 약간의 금전적인 손해, 그래서 전세 사기나 투자나 좀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인간관계도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믿었던 형, 동생, 언니, 오빠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 상처를 받는다. 근데 그게 가족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가 될 수도 있고, 20년 지기 친구한테 될 수도 있고, 믿었던 직장 상사한테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대를 너무 갖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좀 건강, 근데 질병보다 좀 다치는 거, 외상, 화상을 입었다, 아니면 찢어져 다쳤다, 아니면 화장실 미끄러졌는데 골절이 됐다, 이런 거 자질구레하고도 시작하면
뭐 크게는 대중교통 타고 가다가 내렸는데 지나가는 킥보드랑 부딪혔다. 뭐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42은 좀 여러모로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돌을 들어볼 수 있으면 그 정도로 확인하고 자꾸 두들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수가 들어오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거보다는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귀찮아지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그런 무언가의 이벤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4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위기는 있지만 짤리빵 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때.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뭐 내가 엄청 뭐 회사에서 부딪히거나 그러진 않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무언가 일이 생겨서 나한테 피를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넘어갈 수는 있다. 그 대신 부부관계는 조심해야 된다. 이별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형제지간에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면 뭐 다른 문제 때문에라도 형제지간에 좀 서로 속상하거나 오해가 쌓이거나 그래서 여기는 남보다 가족을 좀 더 조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럭저럭 넘어가긴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좀 올 수 있어요. 그럼 뭐 투자, 주식, 코인 이런 거 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런 데 와서 주식, 투자 아무리 물어보셔도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전 주식은 못 물어보게 하거든요. 그냥 뭐 나쁘다, 그냥 나쁘지 않다 딱 요 정도지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거 알면 내가 샀지. 저도 로또를 자주 사는 편인데 전 사실 뭐 되면 좋다지만 그냥 뭔가 인간의 마음으로서 근데 전 단 한 번도 신령님한테 로또 되게 해주세요라고 빌어본 적은 없어요. 그럴 거면 안 사죠. 혼날 거 아니까. 물론 저는 신령님의 뜻을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또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주식 투자 금지. 이 나이대가 되면 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노동은 덜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금 같은 거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웬만하면 54세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66세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관제수, 법원, 경찰서, 세무서 뭐 이런 일.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뭐 앞에 땅 주인하고 시비가 붙는다든지 집을 지었는데 뭐 허가가 안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거래처랑 자꾸 송사, 뭐 관제 이런 게 자꾸 연이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래도 다행인 건 뭐 내가 잡혀가거나 막 이럴 것 같진 않은데 일단 관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진 않죠. 그리고 하나 또 뭘 조심해야 되냐 호흡기, 폐질환 쪽 있죠. 이 폐렴 아니면 폐염증 뭐 아니면 뭐 늑막염 같은 그런 약간의 질병적인 요소들. 그래서 저는 원래 건강했는데요 했던 분들도 자꾸 병원 갈 일이 생기고 없던 병도 생기고 없던 혈압, 당뇨 뭐 어떤 뭐 이런 질환들 약을 오래 먹어야 되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암 검사 같은 거 잘 받으시고요. 웬만하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신년세뿐만 아니라 점사를 볼 때도 좋은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1%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좋다란 얘기가 나오면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 하면 어때요? 좋은데요? 괜찮아요. 이거 하면 어때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좋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1%도 좋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집 하나만 사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월세를 받아야지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산이 50억이 넘어야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 좋다라는 말보다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괜찮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띠들이 자 올해는 좀 많이 치이고 힘들고 버겁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올해 일복이 많을 거예요. 일복이 많을 건데 이게 어떤 분들은 전 직장 그만뒀는데 무슨 일복이 많아요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근데 일복이 많아요. 그래서 일 때문에 좀 머릿속이 좀 복잡복잡하고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좋은 얘기 안 해줘요? 좋은 거는 개인마다 좋은 일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좋다는 것보다 나쁜 것만 조심하고 잘 피해가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 위주로만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전은 대박 나는 띠 막 그러는데 저도 대박 좀 났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분들의 말씀처럼. 그래서 뭐 이 영상에서 하는 얘기는 오로지 저만의 의견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뭐 다른 분들이 틀렸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단 저부터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야 뭐 항상 신령님 믿고 의지하고 빌어가면서 살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는 한 번쯤은 가서 자문을 구해보거나 신령님께 매달려 보는 것도 방법이 되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 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띠 화이팅! 응원합니다.